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충남 공립 합격한 전공은 바이올린이고요. 저는 교직 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4수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1타를 하고 마지막 이번에 네 번째 4수 때 처음으로 1합을 해서 최종까지 이렇게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그 2차 실기시험 때 자유학기를 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재작년까지는 충남이랑 강원도 두 개 지역이 자유학기를 보는 곳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갑자기 강원도가 사라지고 충남만 자유학기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보는 시험 2025학년도 시험까지만 2차에서 자유학기를 시험을 보고 내년에 2026년도 시험 때부터는 이제 자유학기가 사라지고 공지가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거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가 보는 게 좋은 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음대 바이올린 전공을 해서 교직 이수를 하다 보니 바이올린이라는 자유학기가 되게 좀 강점이에요. 그래서 2차 실기 때 아무래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제가 못하는 민요만 보는 곳 아니면 피아노 범주범창만 보는 곳보다는 그게 점수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 보니까 충남이 2차 실기 배점이 실기가 70점이고 면접이랑 수업 실현이 15점에서 총 30점이에요. 그래서 실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배점 나온 걸 보니까 면접이랑 수업 실현이 제가 이제 13점 얼마가 나왔어요. 15점 만점 중에 13점 얼마, 13점 얼마 나왔는데 잘 보신 분들도 제가 아직 만점자는 한 번도 못 받고 보통 14점 얼마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비중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청음 70점 중에 청음이 10점, 자유학기 20점, 범주범창 20점, 민요 20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최대한 시술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기가 70점 중에 총 60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점수를 알려주진 않아요. 다른 분들이랑 막 얘기는 못 해봤는데 보통 실기 점수가 뭐 53점에서 많아봐야 57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유학기도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그냥 예상을 좀 해보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차 자유학기 실기 때 어떤 곡을 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르다시를 했어요. 몬티 차르다시를 해서 반주자는 개인 대동이에요. 충남이 개인 대동이고 무반주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충남 합격자분 중에 바이올린이 저 포함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음악교과 나오셨거든요. 바이올린 전공. 그분 무슨 곡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콘체르토를 하셨대요. 졸업연주곡이었던 것 같은데 둘 다 반주자를 대동을 했고 바이올린이 이번에 17명 중에서 11명이 최종을 합격했는데 그 17명 중에서 제 기억에 6명 정도가 바이올린이었고 가야금도 한 6명 정도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야금이 4명 총 합격하셨고 바이올린 2명에 기타 1명 있었고 단소 합격하신 분도 2명인가 계셨던 것 같고 플룻 2명 합격하셨어요. 플룻 2명 중에 한 분은 저처럼 음대 나오셔가지고 전공이신 분이었고 한 분은 작곡과인데 플룻으로 시험 보신 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반주를 대동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이 심사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좀 다른 시험 보는 분보다는 화려한 뭐 반주 대동하고 최대한 그렇게 보이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1차랑 2차 비율 조정을 했는지 물어보신 거죠. 시험이 4개가 있어요. 청음, 자유학기, 범주범창, 민요. 청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예원 예고 나오고 음대를 나오다 보니까 사실 청음이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맞고 나오긴 했는데 청음 같은 경우는 안 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청음은 진짜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청음은 아무리 짧게 잡아야 1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인데 그래도 이게 사람마다 상대적인 게 때문에 청음은 지금부터 당장 바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그런 커리를 밟아와서 따로 그 준비는 안 했고 제가 작년에 바이올린 특강을 차르다시로 했었어요. 8월인가? 그러다 보니 그것도 큰 문제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1차 때 따로 연습을 한 거는 그냥 그 특강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연습한 거. 그래서 만약에 자유학기를 하실 생각이면은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8월부터는 진짜 2차 준비를 거의 못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충남 말고도. 그래서 충남을 만약에 하실 거면은 6월 정도까지는 내가 시험을 볼 곡을 미리 한번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연습해 두시는 게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연습 아예 안 하다가 1차 합격하고 나서 그냥 하루에 10분씩만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주일 전에는 너무 그냥 손이 아프더라고요. 막 피아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틀에 5분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전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라서 그렇게 도움은 많이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6월 전에 미리 2차 때 시험 볼 곡을 연주할 정도까지는 완성을 대충 시켜 놓으세요. 어느 정도는. 1차 합격하고 나면 바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체르니 100번도 안 쳐봤고 그냥 막 뉴에이지 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루마 이런 거 진짜 막 악보 보면서 찔끔찔끔 하는 정도 정말 못해서 4년 전에 처음으로 그 예음학원에서 이번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거든요. 1월인가 2월부터 8월까지 그냥 쭉 받고 재수 때는 아예 안 받고 3수 때도 1년 풀로 받고 이번에도 풀 커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 쭉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완전히 못하는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했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피아노를 원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어떤 반주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코드 미제시 지역이거든요. 모든 코드를 다 외워야 돼요. 다행인 거는 저는 그 코드 그 음감 같은 거 조금 있어서 외우는데 좀 수월했는데 반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피아노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찍 하세요. 정말 8월부터는 2차 준비할 시간이 완전 없거든요.
있었거든요. 같은 경우는 충남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뭐 서울은 소리북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정가도 있고. 그런 지역은 아마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저는 민요는 4년 전에 초수 때 그냥 레슨 받은 게 끝이거든요. 근데 민요는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재수 때 3수 때는 사실 진짜 민요 한 번도 연습 안 했다가 4수 때도 연습 한 번 안 했어요. 2차 하고 나서 갑자기 덜컥 붙어버리니까 그때부터 3주 동안 연습을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저찌 됐던 것 같기는 해요. 2차 그래서 7월까지는 하루에 만약에 12시간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 1시간 정도는 실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청은 빼고 나머지 3가지 정도 그냥 좀 신경을 쓰고, 8월부터는 2차 거의 진짜 안 건드리고, 왜냐면 1차가 더 중요하잖아요. 기회가 어쨌든 주어져야. 그러고 나서 2차를 합격한 다음부터 풀로 달리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스터디도 한 번도 아예 안 했고요. 그냥 스터디도 1차 시험 보고 나서부터 수업 실현 스터디 쭉 달렸고, 면접 스터디는 2주 정도만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근데 좀 늦게 준비한 타입이라 가지고, 저는 점수가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타 지역은 보니까 수업 실현 면접이 40점일 거예요. 근데 스터디를 미리 하신다기보다 아마 그 유주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수업 실현을 위해서 뭐 무슨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과서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수업이 뭐 좋겠다, 그런 걸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근데 꼭 해놓으세요. 그냥 나중에 복습을 한다기보다 그때그때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뭐 진행해봐야겠다, 뭐 시창을 하다던가 씨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론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예를 들면 저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작곡 그런 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런 것도 사실 처음 볼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이라도 보고 나면은 한 30초 만에 그래도 구상은 어느 정도 떠오르기는 해요. 그래서 막 미리 스터디를 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되실 거예요. 개론서 읽었을 때 저만의 방법이요. 저는 공부를 진짜 그냥 무식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 자기 노트 뭐 써머리 만든다고 하잖아요. 안 만들었어요. 공부도 교수님이 심화 자료 있거든요. 심화 자료만 계속 돌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써머리도 아예 안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개론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중에 초반에 안 읽고 하반기에 가서 좀 읽었어요. 개론서를 읽을 때 저만의 팁은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고, 심화 자료 같은 거 공부를 하잖아요. 학원 자료 같은 거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개론서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 관련된 페이지만 좀 읽어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좀 글이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했고, 서음사 같은 경우는 악보 같은 거 있잖아요. 악보 같은 게 개론서에 좀 나와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그 악보에 대한 해설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찾아봤고, 국악 같은 경우를 오히려 좀 더 개론서를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장사원 선생님 국악 개론 같은 경우는 악기라던가 그런 게 좀 목차 쭉 있어요. 혼자 그냥 뭐 길 가다가 아니면 쉬다가 갑자기 무슨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뭐 가야금 악기 운지법이 뭐였지 아니면 설명이 뭐였지 하면은 간단한 거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반 페이지짜리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만 돌리고 했었어요. 제 주변에서 좀 공부 잘하셨던 쌤 팁을 드리면은, 저희 심화 자료가 있고 개론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심화 자료에다가 개론서 관련된 개론서 페이지를 프린트를 직접 다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붙여놓고 하시다던가, 아니면 뭐 PDF 파일을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잘라 붙여넣기 방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붙여넣어가지고 최대한 그냥 한 번에 따로 안 찾아보게 하셨더라고요. 그 1초도 막 시간 아까우니까 그런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개론서는 절대 하나만 보지 마세요. 분명히 틀린 내용도 있고 개론서마다도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2-3개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과목이든. 1차 이후에 면접이랑 수업 실현 준비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업 실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발표 때까지 4주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동안 이제 학원에서 바로 스터디를 짜주셔요. 그거를 무조건 신청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조교다 보니까 그 조교쌤들끼리 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돌렸어요. 4명이서 했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만나서 문제를 구상할 사람 구상하고, 지도한 지역은 지도안을 미리 써온 다음에 구상만 따로 하셨거든요. 4명이 돌아가면서 앞에서 수업 실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명 할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발표가 난 다음에도 합격한 사람들끼리 또 학원에서 짜주시거든요. 스터디를. 저희는 실기시험이 먼저예요. 2주 뒤에 발표 나고 2주 뒤에 실기시험 보고 그 일주일 뒤에 수업 실험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실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총 4번만 했어요. 4번만 돌리고, 불안하면 이제 한 번 더 잡아가지고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했어요. 수업 실험 전날까지 5일이 남거든요. 5일 동안 수업 실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만약에 시간이 뜬다 그러면 2번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렸었습니다. 그 면접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했었어가지고 잘못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면접 스터디를 딱 2번 하고 감을 그냥 어느 정도 잡고, 실기 끝나고 나서부터 매일 돌렸어요. 매일 하루에 2시간 정도. 3명 스터디였거든요. 3명 스터디에서 면접 수업 레시피라는 책이랑 뭐 책 보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하루에 2시간이면 보통 3개 정도 돌릴 수 있거든요. 면접하는 거 15분씩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초수, 재수, 3수 때 떨어진 것과 4수 때 합격한
간 이유를 생각하는 점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음대를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제가 음대 그때도 거의 수능 보는 비중이 낮았다 보니까 방법을 아예 몰랐다 보니까 초수 때 이제 학원에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공부를 한 것도 모르고 무슨 시험을 보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달려오니까 당연히 떨어진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루에 그래도 초수 때는 14시간씩 했었어요. 6일을.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어요. 6일을 14시간씩 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머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래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재수 때는 공부를 안 했어요. 초수 때 떨어지고 거의 멘탈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14시간씩 했는데 그래도 떨어졌네. 초수 때 제가 컷 마이너스 30점으로 떨어졌어요. 진짜 못했죠. 마이너스 30으로 떨어지고 그냥 재수 때는 놀았어요. 놀다가 한 8월부터 그냥 대충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뭐 하루에 8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졌고 그때는 컷 마이너스 20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3주 때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제가 3주 때부터 조교를 했거든요. 조교를 하게 되니까 확실히 장점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강생분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시면 답변을 무조건 드려야 되잖아요. 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3주 때는 또 똑같이 일주일에 6일을 일요일 빼고 6일을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10시간씩 했더니 마이너스 1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초수, 재수, 3수는 경기를 봤거든요. 경기를 보고 4수 때는 이제 충남으로 돌렸는데 정말 중요했던 게 충남으로 돌린 게 1차 합격이었어요. 제가 경기를 봤으면 또 마이너스 1점으로 떨어졌어요. 점수가. 충남을 이번에 봐서 플러스 1점으로 붙은 거거든요. 저는 무조건 경기를 봐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지역을 바꿔가지고 합격하신 거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어도 서울이나 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붙는 게 먼저다 생각하시면은 컷이랑 이런 거 좀 2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략을 좀 짜셔서 지역 바꿔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수 때도 마찬가지로 조교를 이제 하면서 3수 때랑 거의 비슷했어요. 조교하면서 공부 계속하고 뭐 하루에 그래도 한 10시간씩 일요일은 무조건 놀았어요. 8월부터만 일요일에 절반 놀고 절반 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초수분들은 진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초수분들 진짜 많이 붙으셨어요. 충남만 봐도 초수가 3분의 1인가 돼요. 뒤로 엄청 높거든요. 서울도 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초수분들은 확실히 이게 재수, 삼수, N수생보다는 불리한 게 맞아요. 그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은 당연히 다 많이 하실 건데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 내가 얼마나 리프레시를 좀 하느냐, 휴식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무조건 진짜 못하니까 10시간 안 쉬고 계속 달려야 돼. 솔직히 그게 감당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 배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초수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목표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저는 목표가 결혼이었거든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합격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붙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그냥 갖고 계속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도 좀 좋은 분들 만나시면 힘이 많이 될 거긴 해요. 그래서 목표를 무조건 하나를 정하세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진짜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돈 때문에 해야 돼. 왜냐면은 뭐 철밥통이니까, 아니면 난 학생이 좋아, 아니면 난 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좋아요. 무조건 목표를 하나 갖고 계시고 그걸 힘들 때마다 상기시키세요. 생각보다 8월부터는 진짜 멘탈 싸움이에요. 제 주변에 멘탈 때문에 무너진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갑자기 일주일 동안 막 잠적한다던가 갑자기 9월 돼서 시험 그만두는 분도 계셔요. 정말로 진짜 소수긴 한데 그걸 꼭 갖고 계시고 그 첫 번째가 목표고 두 번째는 휴식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6일을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그냥 하루 종일 쳐다도 안 봤어요. 안 보고 뭐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면서 영화 본다던가 리프레시 한다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잘 쉬셔야, 뇌를 쉬어야 더 좋아질 거예요. 휴식에는 플러스 건강도 포함이에요. 정말 아프면 안 되거든요. 저는 작년에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장염 걸리고 위염 걸리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걸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3개월 정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